천정배 장관님하고도 저희가 그때 이제 공식 대담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한참 길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권의 검찰 개혁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제 당사자로서 정부에 계셨던 분하고 또 바깥에서 본 사람하고 좀 달랐는데,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래도 검찰개혁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마 법무장관으로 나오려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두 분 간에 뭐 어느 분이 먼저 얘기를 꺼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내보내는 그 계획을 세웠고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못했어요. 아마도 그 한이, 그리고 검찰개혁 실패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 불려 다니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과 문재인의 특수관계, 정말 분신과도 같은 관계인데, 그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미안함이 우리 일반 시민들도 절절한데, 문 대통령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에 누구보다도 한이 맺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국 수석을 임명하고 여러 가지, 사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야, 조국 수석 이거 임명하는 데서 밀리면 안 되라고 밀어붙이셨습니다. 일단 밀어붙이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도 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일단 조국 수석이 임명된 다음에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에 성공해야죠. 성공하도록 당연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건 내년 총선도 있는데 좀 한 발 물러서면서 조국 장관을 우회해서 뭐 다른 분을 내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을 때 단호하게 이제 밀고 나간 부분은, 저는 이거 법무장관 임명될 뻔하다가 좌절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은 이거 한나라당 쪽에서 반대해서 된 게, 그쪽도 반대했지만 그쪽 반대를 별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권에서 오히려 들고 나왔습니다. 즉, 총선을 치러야 할 텐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법무장관 되면은 표 얻는데 도움이 안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논리들을 해서, 그 당시에 김근태 당의장도 그렇고, 여러 부분이 문재인 카드는 곤란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검찰 경력도 없고, 그 다음에 코드 인사 아니냐. 이제 그래서 당과 청이 결별하는 위기.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법무에 문재인 수석을 지명하지 않기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이제 살림 호텔하고도 하고, 이때는 문 수석이 이게 정권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물러섰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아마 조국 장관이 이제 그 당시에 지명제 시절에 사의를 표했다 하더라도 문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냐 하고 말리시는 그런 국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나중에 이제 대가 지나면 뒷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문 대통령 성품이나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당신이 법무장관을 못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충분한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근거랄까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퇴를 했는데, 그래서 그럼 결국 누가 파국을 막자라고 해서 후퇴를 했는데, 그러면은 문재인은 아니지만 문재인처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었어야 하는데, 또 누굴 임명했냐? 김성호를 임명했네요. 이 김성호는 누구예요? 나중에 또 하여튼 법무장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죽했으면 이명박이가 국정원장을 임명시켰겠습니까? 이명박이. 국정원을 이렇게 장악해 들어가는 데서 저런 보수 인사를 갖다가 이제 앉히니까. 그러니까 이 법무장관 임명이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냉탕운탕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정배 장관을 임명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문재인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문재인 장관이 불발됐으면은 문재인은 아니지만 문재인처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혔어야 하는데 그게 불발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무슨 대연정 할 것도 아니면서 김성호를 임명하고, 그 김성호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데려다 쓴 보수 인사들은 대개 다 잘못 쓴 겁니다. 김승규도 그랬고요. 김성호도 그랬고요. 대표적으로. 뭐 그렇게 됐죠. 김승규도 국정원장 시켜줬는데 왜 물러나게 됐습니까? 1심의 사건 갖고 정권 뒤흔들려고 하니까 극우 세력들하고 손잡고, 그래서 그 잘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 법무정책이 우왕좌왕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제 파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임자는 친인권, 친노동인데 후임자는 친기업이란 말이에요. 이제 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우왕좌왕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막판에, 그러니까 이 막판에 이제 큰 사고가 터지는데 바로 BBK 문제죠. BBK 사건이 터지는데 이건 한국 검찰사의 기리남을, 검찰이 대통령을 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사실은 지금 이명박 감옥 갔잖아요. 근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명박 감옥 갔어야죠. 그때 갔어야죠. 그때 대통령 청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갔어야죠. 그런데 그때 이걸 검찰이 봐줬습니다. 이 BBK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이재호 변호사가 오시면, 이재호 변호사가 BBK 사건에 정봉주 위원 그 담당 그 변호사였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제 살짝 그 양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BBK 이제 이명박 주가 조작 의혹이 대두가 됩니다. 이거 누가 대두했을까요? 이거 사실은요, 여기에 관한 제일 큰 정보는, 제가 사진을 빠뜨렸는데, 언제 나왔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내부 경선 때 나올 얘기들 웬만한 거 다 나왔죠. 어디서? 박근혜 쪽에서. 박근혜 쪽에서 이명박 그날 치려면 이거 핵심은 BBK다 해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이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다가 이게 다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제 본 게임에 들어오고 야당도 진일 정비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추가로 나오게 되고 쟁점이 되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됐는데, 검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하면서, 자, 이명박 BBK 주가 조작 다 전부 무혐의. 근데 이런 동영상도 있었는데, BBK가 어떻다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명박이가 이제 정말 그 쇼쇼쇼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명박 말대로 저 본인도 부인하고 뭐 저쩌고 했는데, 아마도 검찰이 입수했었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정보 제일 빠른 데가 검찰이 아닙니까?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공개가 된 게, 이명박이가 내가 BBK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 투자해 주세요. BBK하고 무관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그때 이제 검사는 김경준과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하여튼 덮고 대통령 선거 치렀습니다. 이명박이가 당선될 것 같으니까. 이 명함이 있잖아요. 이명박 BBK 대표이사로. 이런 명함도 이명박이가 직접 뿌리고 다녔고, 이명박이가 주소 바뀌었다고 주소까지 써줬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명함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홍준표는 이명박 범죄 내가 다 막아줘서 대통령 됐다. 홍준표가 자기의 이 공으로 떠들고 다닌 거죠. 이럴 정도로, 이게 홍준표가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의 영향력 행사하고, 지금 그 선거 다 끝났고 당선되게 돼 있는데 니들 이거 수사만 제대로 했단 봐. 그리고 이거 막아주면은 평생 그 은혜 잊지 않을게. 그거죠. 이명박이가 대선에서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죽을 쓰고 있었고, 이명박이가 유력
당선이 유력시됐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범죄가 있으면 밝혀졌으면 잡아가야 하는데 그걸 그러니까 딱 이명박이가 당선될 것 같고 뭐 하니까 이걸 지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BBK 검사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정동기 그 당시에 그 수사 라인에서 보면 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됐고 갔죠. 그 다음에 김홍일은 서울지검 대검 중수부장으로 갔죠. 수사실무 책임자였던 최재경 여러 경로를 거쳐서 역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갔고 이따가 이제 사건 쳐서 다시 나올 겁니다. 김기동 또 그 특수부장 쳐서 핵심 유직으로 올라갔어요. 김기동 얘기도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올 겁니다. 바로 밑에 나오네요. 얘 누구냐면은 종철이 아버님이에요. 종철이 아버님 돌아가실 이제 병상에 누웠을 때 그래도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가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하는 의미로 이제 갔습니다. 좋아요. 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거 다리를 놓은 게 누구냐? 이 두 명 다 기억하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기 박정식이라고 그 당시에 부산지검장이고 지검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게 김기동이에요. 김기동이니까 그럼 여기 BBK 검사가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아이고야, 얘 박정철 열사의 고등학교 동기래요. 해성고등학교 83학번이고 그 다음에 나름 운동권이었답니다. 검사 되기 전에.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렇게 어찌어찌 이렇게 저 해성고등학교 동창들 연결해갖고 쓱 문무일 듣고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뭡니까? BBK 검사의 세탁 과정이죠. BBK 검사가 자기 이제 이 새 정권에서 나 정철이 아버님하고 이렇게 친해. 박정철 열사의 동기야. 이거 뭐랑 똑같냐면 이로 나온 그 친일파들이 유관순 열사 팔아먹은 거랑 똑같아요. 내가 관순이랑 기숙사 같은 방 썼어. 뭐 같은 교실에서 공부했어. 자기 친일 덮으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김경준 BBK 그 주가 조작 사건도 뭐 기획 입국 그 김경준이 하는 얘기예요. 김경준이 우리가 인별을 기소해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다. 김홍일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죽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편에서 난리가 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다 했다고 해라.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이제 강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뭐 증거 조작을 할 리가 있느냐? 할 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임비가 그래서 감옥으로 가는 대신에 청와대로 갔는데 뭐 어디 전문가들이 그 모여서 MB의 비용을 계산했어요. MB 때문에 얼마가 손해봤느냐. 뭐 4대강이니 뭐니 뭐 자원외교 4대강 뭐 세금 강면해서 합쳤더니 189조.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니까 MB만 뽑았으면은 그래도 남아있을 돈이 다 누가 먹었을까요? 이상한 놈들이 다 헤쳐먹은 거죠. MB의 측근들이 결국 이게 다 해먹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성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노태우 때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생겼지만, 그건 검찰 출신 몇 명들인데, 이제 체제 자체가 검찰공화국이 되고, 검찰이 이제 그 나라의 실권을 장악해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장도 대개 검찰 출신들 갖다 앉히고, 그러다 이제 막판에 원소연만 짙게 앉혀서 또 이제 큰 사건 쳤지만, 쳤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법조인을 써도 변호사, 판사 출신을 많이 쓰고, 이제 골고루 썼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검찰 출신이 전성시대고, 특히 BBK 검사들이 보훈 인사를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 자리에 이제 갔습니다. 그거는, 참여연대에서는 MB5년 검찰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명박이 취임한 직후에,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검찰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한 게 정권의 검찰 악용은 절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엄명을 했습니다. 분위기 좋죠. 김경한
법무장관, 그 다음에 임채진 검찰총장입니다. 이명박 5년 동안은 검찰총장 임명이 좀 단촐해요. 임채진이 하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되는 바람에, 임채진은 노무현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았거든요. 그 바람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명박이 잘 됐다 하고 자기 측근을 앉히려고 하다가 그걸 못 앉혔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이 덕분에 김준규가 검찰총장을 주섰죠. 주서갖고 이제 총장을 하다가 이게 또 이제 밑에서 쫓겨나요. 당신 사표 쓰고 나가라. 그럼 조직을 위해서 사표 써라. 해서 임기 6개월인가 남겨놓고 사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한상대라고 이제 그 고대 출신을 갖다 앉혔다가 또 이제 큰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차근차근 해나갈 텐데, MB가